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1학년도 11월 고1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꼭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꼭 풀어보고 나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 문제는 17번이에요. 17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으로 이동할게요. 네, 17번 보겠습니다. 좌표평은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죠? 고정된 점입니다. 원시의 방정식 나와 있어요. 중심 1,10, 반지름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시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점을 잘 찍어보죠. 좌표축을 잘 세팅을 하고요.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루트 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점 A, 여기가 점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삼각형 OAB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은 길이의 비율이 1일 때 루트 3 대 2가 되는 그런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원 그려볼게요. 원의 중심은 1,1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1,10이 있다라고 하고요. 반지름 3짜리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됐습니다. 실제로 점 P의 위치를 체크해 가면서 삼각형 ABP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되고요. 점 P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삼각형? 이런 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점 P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삼각형의 넓이가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뒤로 옮기고요. 네, 됐습니다. 우리가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할 거예요. 직선. 자, 이렇게 직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점 A, 점 B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 지나는 점을 1,0으로 잡으면 여기에 x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바꿔볼게요. 자, 루트 3x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빨간색 직선과 원의 중심 있죠? 1,0, 1,10이죠?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소리는 이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소리죠.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죠? 거리 공식에 대입하면 2분의 1,10을 이 식에다 대입한 다음에 그럼 10이 나오죠?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가 나오겠습니다. 아, 되게 숫자가 딱딱 떨어지네요. 자,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5가 나와요. 아, 5가 나온 거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쓸 텐데, 자, 이 수선의 발, 이 점으로부터 원까지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죠. 떨어진 거리를 구할 텐데, 가장 작은 길이는 뭐예요?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3을 빼준 2가 되겠습니다. 2가 이 점이 P라고 한다면 직선과 P 사이의 거리가 2로 가장 짧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빨간색 직선과 원 위의 점, 그 점 하나 잡아서 길이를 구할 텐데 가장 긴 길이는 뭐예요? 이 원의 중심을 지나서 반지름만큼 더 간 이 길이가 되는 거죠. 8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 삼각형 ABP의 넓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AB를 밑변으로 본다면 이 길은 2가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높이가 가장 짧을 땐 2 그리고 가장 길 때는 5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넓이가 가장 작을 때 2, 가장 작을 때 5가 됩니다. 이게 가장 작을 때랑 가장 클 때를 구하니까 넓이가 다 자연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죠? 이 사이에 넓이가 3인 것, 넓이가 4인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잠시만요. 계산 잘못했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처음에 길이 2짜리는 잘 구했는데 그 다음 길이는 8이 나오죠. 그래서 8이 된다. 두 넓이 다 자연수 값으로 나왔고요. 이 사이에 자연수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해 봤듯이 넓이가 2가 되는 점 P는 딱 하나가 있죠. 그리고 넓이가 8이 되는 점은 P가 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2일 때 P점 하나, 넓이가 8일 때 P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가 3, 4, 5, 6, 7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넓이가 3일 때를 보죠. 자, 점 P가 여기 있을 때 넓이가 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점 P가 여기가 있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이 있으면 어디에도 3이 있다? 이 지름을 지나는 데를 여기 대칭시켜서 이러한 점일 텐데 이 점도 어떻게? 이 길이가 3이 될 거다라는 소리죠. 높이가. 그래서 이 넓이가 마찬가지로 3이 된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 넓이가 3일 수 있는 점 P가 대칭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유사하게 넓이가 4인 점도 대칭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겠죠. 어떤 식으로? 자, 높이가 얼마가 되게? 4가 되게. 자,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 직선과 원 위에 하나의 점을 선택해서 길이를 구할 건데 이 길이가 3이 되는 점이 이쪽 하나가 있을 거라는 소리죠. 그러면 길이가 4가 되는 점도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길이가 5가 되는 점도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런 식으로 길이가 6이 되는 점도 이렇게 두 개, 7이 되는 점도 두 개. 따라서 이 넓이에 대해서는 각각 P점이 두 개씩 존재합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10개 나오죠. 그래서 한 개, 10개를 더해서 총 몇 개?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가 가장 작을 때 P점 하나, 넓이가 가장 클 때 P점 하나, 그 사이에서는 P점이 각각 두 개씩 나온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풀어봤습니다. 자, 17번은 오답률이 59%예요. 59%의 학생들이 못 풀었다라는 건데 설명 들으면서 또 보니까 풀만하죠?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했던 개념을 좀 적어볼 필요가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처음에 주어진 조건을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서 위치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 바깥에 점 A, 점 B가 있었죠. 이 정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17번 문항 마무리하고요. 1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여러분들 57%의 오답률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죠. 두 복소수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자연수래요. 자, 이러한 조건을 잘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Z1 곱하기 Z1 바가 10이다. 옳은 것을 잘 골라봐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Z1은 A 더하기 BI고요. Z1 바는 뭐예요? A 빼기 BI죠. 자, A랑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B 실수가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얘가 10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1번 맞았습니다. 기억 참입니다. 자, 이 문제는 Z1 바 곱한 게 10이기 때문에 기억이 항상 참이고요. 기억 내용이 니은과 디귿을 풀 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기억 내용이 니은을 풀 때 사용이 될 거고요. 디귿을 풀 때는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맞췄으니까 니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화면 좀만 줄일게요. 자, 니은. Z1 더하기 Z2 바가 3이면 C 더하기 D가 5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Z1은 뭐예요? A 더하기 BI. Z2 반은 C 빼기 DI죠. 얘가 뭐래요? 두 개를 더하면 3이다 라는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C는 얼마예요? 3이네? 그리고 B는 D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C 더하기 D가 5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A, B, C, D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연수 제곱 더하기 자연수 제곱이 10이 돼야 됩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10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해보는 거예요. 자, 너 1. 그럼 B제곱이 9가 나와야겠죠? A가 2면 A제곱 4. A가 3이면 9. A가 4면 16. A가 4면 A제곱이 11을 넘어가서 안 되겠는데요. 자, A제곱이 2면 B제곱은 6. 근데 B제곱은 6인 자연수가 없죠. 그래서 너 탈락. A제곱 9면 B제곱 1. 그래서 여기에서 A와 B의 순서 쌍이 나와요.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이 나옵니다. 자, A가 1이면 B가 뭐가 나와요? A가 1이면 B가 3이 나오고요. A가 3이면 B가 1이 나옵니다. 이 조건을 기억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쌍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A가 1인 경우 B가 3이어야 되고요. A가 3이면 B가 1이어야 된다. 이 조건을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그럼 니은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는 1, B는 3 경우 볼게요. 자, A는 1, B는 3. 그럼 A가 1이면 C가 얼마예요? 2죠. 그럼 B가 3이니까 D가 3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 경우에 C 더하기 D가 5가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되고요. 자, 두 번째 A가 3이면 C가 여기네요. C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니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C는 2, D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 볼게요. Z1 더하기 Z2. 이건 뭐예요? 써보면은 A 더하기 BI 더하기 C 더하기 DI죠. 그럼 A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D I가 되겠습니다. 얘랑 뭐랑 곱하래요? 자기 자신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라. 그럼 이렇게 되겠죠. 곱하면 뭐가 나와요? 자, A 더하기 C 한 덩어리, B 더하기 D 한 덩어리를 보면은 A 더하기 C의 더하기 B 더하기 D의 전체 제곱이 41이다. 이 식이 되는 거. 자,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무엇을 더하면 B 더하기 D 전체 제곱을 더하면 무엇이 된다? 41이 된다. 자, A와 C, B와 D 다 자연수죠? 그럼 A 더하기 C도 자연수, B 더하기 D도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니은에서 했던 구조와 마찬가지로 디귿을 해결해 보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C는 가장 작을 때가 2겠죠? 그래서 2일 때부터 봅니다. 2일 때. 자, A 더하기 C가 2일 때 볼게요. 4죠? 3이면 9, 4면 16, 5면 25. 6이면 36, 7부터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B 더하기 D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37이 되는데 얘는 안 되죠? 왜? 얘가 자연수가 되잖아. 자연수 제곱해서 37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9인 경우 얘도 안 되죠? 그런데 16이면
25가 되네. 제곱수네. 5의 제곱이네. 그리고 25면 16이 되고요. 36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쌍이 몇 개 나와요? 2개의 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또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A 더하기 C가 4. 그럼 동시에 B 더하기 D가 5인 경우죠. 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조건의 이식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A가 1이에요. 그러면 C가 3이죠? 맞습니다. A가 1이면 B가 3이에요. 그럼 D가 2가 나오죠. 이런 쌍이 하나가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3이면 C가 1이죠. A가 3이면 B가 1입니다. 그래서 D가 4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C, D인가? CD? 맞죠. 자,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Z2 곱하기 Z2 바잖아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Z2랑 Z2 바를 곱하면 무엇이 나오죠? 얘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C제곱과 D제곱을 더해보자는 거죠. 그럼 현재 구한 케이스에서 제곱을 하면은 얘는 9 더하기 4가 나와서 13이 나오고요. 얘는 1 더하기 16이 나와서 17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최대값이 17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도 체크해 봐야 된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대값이 17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복소수에 대한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는데 문제를 읽을 때 이런 조건 있죠? 자연수다, 정수다, 뭐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 조건들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문제풀이의 어떤 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을 풀 때 사용했던 구조를 가지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풀 수가 있다. 문제를 푸는 구조가 반복되는 문제고요. 물론 디귿을 풀 때 니은에서 했던 내용을 한 몇 번 반복을 하죠. 네. 하지만 니은에서 잘 풀었다면, 니은을 잘 해결했다고 하면 그게 디귿을 푸는 데 있어서 실마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8번 문항 풀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인데요. 19번은 풀진 않을 거고요. 오답률이 55%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의 특징은 되게 문제가 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독해력 문제다. 독해력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천천히 읽어보면서 풀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꼭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25번이 있네요. 25번. 25번은 6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세 양수가 있습니다. 좌표평원 위에 서로 다른 4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각형이 OB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가 된다. 그러면 마름모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죠. O, A, B, C. 이거 해볼게요. 마름모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죠? 첫 번째, OB랑 AC를 연결해요. 그러면 교점이 나옵니다. 이 교점은 OB의 무엇? 중점이죠. 1대1 내분점이고 마찬가지로 AC의 중점입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OB, O랑 B가 얘죠. 그럼 중점의 좌표가 뭐예요?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랑 뭐랑 똑같아야 된다? AC의 중점도 더해서 2로 나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C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C가 12네요. C가 12가 돼요. 자, 됐습니다. C의 좌표 구했습니다. 우리가 A와 B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가 필요해요? 식 하나가 더 필요하죠. 식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마른 모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성질이 있다? 이 네 개의 변의 길이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길이가. 예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5점 A점. A점에 무엇이 있다? 변수가 있고요. C점은 상수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자? 이 길이를 구하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면 5루트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5a의 길이도 5루트 2가 되어야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5루트 2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5a 길이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49가 되고요. 50이 되겠습니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b 값이 뭐가 나와요? 6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A, B, C의 값을 결정했습니다. 이 도형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중학교 교과서나 문제집, 참고서 한 번 정도 펼쳐보면은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내용 확인하고 예제, 유제 문제 한두 개씩 풀어보면서 중학교 도형 내용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2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6번인데요. 26번은 오답률이 50%예요. 자, 구간에서 정의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x를 어떻게 바꾼다? fx를 완전제곱식 형태의 식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a, a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a, a 제곱이다. 자, 이런 구간이 무엇을 포함할 때, 안 포함할 때, 꼭지점에 x좌표를 포함할 때, 안 포함할 때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a라는 점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 경우에 최소값은 얘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돼야 되고요. 이 경우에 최소값이 무엇이다? f2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0이 여기에 있고 2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은 0과 2가 a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최소값은 뭐예요? a, a 제곱일 때 a 제곱이 되겠죠. 자, 최소값은 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요. 자, a를 포함하지 않은 거죠. 이 경우에 최소값은 뭐예요? 0의 함수값이 되거든요. f0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 a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최소값이 10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추측하건대 어차피 a의 값이 양수, 상수이기 때문에 하나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딱 한 가지만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f2는 2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a에 대한 식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6은요. a제곱 빼기 2a 빼기 3은요. 인수분해 되는 거 바로 보이죠?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양수 a를 체크해야 되니까 a가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가 2보다 클 때 생각했었죠? 근데 3이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 a 값이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케이스로 체크해봐야 됩니다. a제곱이 10이면 a는 양수니까 루트 10이 되는데 이 루트 10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 f0이 10이다. f0이 뭐예요? 0 대입하면 2a 제곱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a가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질 않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a 값이 무엇임을 알 수 있다? 3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풀었으니까
결론 내보죠. 자, A가 3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보는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 그럼 최대값이 여기 되겠죠?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f0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f0은 뭐예요? 2a 제곱인데 우리가 a의 값을 뭐라고 구했었죠 아까? 3이네. 그래서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18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문제 조건에 맞는 단 한 가지 A를 찾아내는 그런 되게 평범한 문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더 있는데요. 29번하고 30번이 있어요. 29번은 여러분들 90%의 오답률이고요. 30번은 96%에 해당하는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풀어봤던 뭐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들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